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5급 교과서 한자어 9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결과는 맺을 결, 과실, 과로 어떤 까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말이나 그 상태를 뜻합니다. 맺을 결을 보겠습니다. 맺을 결은 실사와 길할 길이 합쳐진 글자로 실사는 뜻을 나타내고 길할 길은 음을 나타내는 형성자입니다. 실이나 끈으로 묶어 매듭을 맺는다 하는 의미로 맺다, 묶다는 뜻이 있고 매듭을 묶어서 끝내다, 마치다 라는 뜻이 파생되었습니다. 결합, 결속은 묶다는 뜻으로 쓰였고 결과, 결말은 마치다 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과실, 과를 보겠습니다. 과실, 과는 나무목 위에 밭전이 얹어진 글자입니다. 여기에서 밭전은 나무 위에 달린 열매를 그린 것입니다. 각골문을 보면 이렇게 열매를 3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과실이나 열매를 의미하고 열매는 농사를 짓고 난 결과 얻어지는 수확물이기 때문에 마침내 결과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맺을 결, 과실, 과로 어떤 까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말이나 그 상태를 뜻합니다. 고유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고유어는 굳을고, 있을유, 말씀어로 그 나라의 민족의 역사와 함께 변천 발달해온 고유의 언어입니다. 굳을고를 보겠습니다. 굳을고는 에옷살 위와 옛고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에옷살 위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그린 글자입니다. 옛고는 열십과 입구가 합해져서 10세대, 즉 여러 세대에 걸쳐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는 의미로 옛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벽을 뜻하는 에옷살 위와 옛고가 합해진 굳을고는 성벽이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은 것은 견고하기 때문이므로 견고하다, 굳다의 의미가 있고 사방이 꽉 막힌 데서 완고하다, 고루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을유를 보겠습니다. 있을유는 왼손 자와 육달월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있을유는 왼손으로 고기를 든 모습입니다. 고기를 가지다 라는 의미에서 가지다 라는 뜻으로 정착되어 있을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달월은 육달월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글자는 고기육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이것은 고깃덩어리에 칼집을 낸 모양을 그린 것인데요.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달월과 같은 모양으로 쓰여서 구분하기 위해 육달월이라고 부릅니다. 신체의 기관을 나타내는 글자에 쓰이고 고기를 뜻하는 글자에 두루 쓰이는 부수입니다. 말씀어를 보겠습니다. 말씀어는 말씀언과 나오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말씀어는 소전을 보면 입에 나팔을 물고 있는 모양의 글자인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 말하다, 발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나오는 다섯오와 입구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한 자리 숫자 중 가장 큰 수인 9를 위에 한 일로 쓰고 가장 작은 수인 2를 아래에 한 일로 쓴 후에 X자를 표시한 것이 다섯오인데 교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오에 입구가 합쳐진 나오는 말을 주고받다라는 뜻이었는데 나라는 의미로 가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한다라는 본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 앞에 말씀언을 붙인 말씀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어는 말씀언과 나오가 합쳐져서 말하다, 발표하다, 알리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어는 굳을고, 있을유, 말씀어로 그 나라의 민족의 역사와 함께 변천 발달해온 고유의 언어입니다. 다음은 관용표현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용표현은 버릇관, 쓸용, 겉표, 나타날 현으로 둘 이상의 낱말이 어울려 원래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표현을 말합니다. 버릇관을 보겠습니다. 버릇관은 마음심과 꿰관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꿰관은 꿰뚫을 관과 조개 패가 합쳐진 글자인데 꿰뚫을 관은 글자 모양 그대로 물건을 고정하기 위하여 긴 막대기로 꿰뚫은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꿰관은 꿰뚫을 관과 조개패가 합쳐진 글자로 엽전등과 같은 구멍이 뚫려진 동전을 꿰어낸 모습으로 꿰다, 뚫다, 통과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릇관은 마음심에 꿰관이 합쳐진 모습에서 꾸러기에 깨어진 엽전처럼 어떤 생각에 묶여 고정되어 있는 마음의 의미로 익숙하다, 버릇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쓸 용을 보겠습니다. 쓸 용은 나무 줄기로 엮은 바구니나 나무 조각을 이어서 만든 통을 그린 글자입니다. 바구니나 통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아서 쓰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나무 통이고 이것은 나무통이라는 글자입니다. 겉표를 보겠습니다. 겉표의 소전은 이렇습니다. 옷을 뜻하는 옷의 중간에 털모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모습이 조금 바뀌었지만 자세히 보면 보이기도 합니다. 겉표는 옷의와 털모가 합해진 글자로 옷에 털이 있는 모습으로 털옷을 뜻합니다. 털옷은 겉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겉, 바깥, 겉으로 나타내다, 나타내는 표의 의미로 파생이 되었습니다. 나타날 현을 보겠습니다. 나타날 현은 구슬옥과 볼견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볼견은 눈목과 사람인의 결합자로 눈을 강조하여 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날 현은 구슬을 보면 광채가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나타내다, 드러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지금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서 지금, 현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 표현은 버릇관, 쓸 용, 겉표, 나타날 현으로 둘 이상의 낱말이 어울려 원래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표현을 말합니다. 광고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광고는 넓을 광, 알릴 고로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것으로 상품 등의 상업 선전이나 그것을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합니다. 넓을 광을 보겠습니다. 넓을 광은 집엄과 누를 황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누를 황은 옛 중국의 귀족들이 허리에 누런 옥장신구를 찬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누를 황의 각골문과 소전의 모습입니다. 거동하기엔 조금 불편했지만 부와 높은 신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복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옥이 푸른빛을 나타내지만 중국은 황토의 나라이기 때문에 황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렇다 하는 뜻이며 황금색은 황제의 색이기 때문에 황금, 황제를 뜻하기도 합니다. 넓을 광은 황제를 뜻하는 누를 황에 집엄이 합해져서 황제가 사는 넓은 집을 의미해서 넓다라는 뜻입니다. 알릴 고를 보겠습니다. 알릴 고는 소우와 입구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신에게 소를 제물로 바치며 입으로 고하는 모습입니다. 고하다, 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뵙고 청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곡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알릴 고는 뵙고 청할 곡이기도 합니다. 출곡 반면은 나갈 때는 부모님께 갈 곳을 아뢰고 들어와서는 얼굴을 보여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고는 넓을 광, 알릴 고로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것으로 상품 등의 상업선전이나 그것을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5급 교과서 한자 9번째 시간으로 4개의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과는 맺을 결, 과실 과로 어떤 까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말이나 그 상태를 뜻하고 고유어는 굳을 고, 있을 유, 말씀 어로 그 나라의 민족의 역사와 함께 변천 발달해온 고유의 언어이며 관용 표현은 버릇관, 쓸 용, 겉표, 나타날 현으로 둘 이상의 낱말이 어울려 원래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표현이며 광고는 넓을 광, 알릴 고로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것으로 상품 등의 상업 선전이나 그것을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5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